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소멸 이렇게 보면 물건의 소멸 그죠? 이 물건의 소멸,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지? 그럼 특히 이제 이 물건 목적물의 멸실에서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물건은 소멸하는데 목적물 멸실에서 267페이지 응? 몇 페이지? 267페이지. 자, 그럼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건은 소멸하는데, 그지? 그럼 건물은 헐어버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소멸하고 토지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냐면 토지가 바다가 되거나 토지가 강이 되어버리면 토지 소유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걸 포락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냐? 포락. 그러면 그럼 토지가 바다가 되어버리거나 토지가 그 강이 되어버리면 포락이 있으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했다가 나중에 막 거기 흙이 쌓여가 퇴적이 되어 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퇴적이 되어가지고 토지가 따로 생겨나도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빨리 포락. 토지가 바다 되는 걸 뭐라 그런다? 포락. 포락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소멸했다가 바다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흙이 쌓여가 퇴적이 생겨갖고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고 누가 소유한다? 국가. 되겠습니까? 예,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 소멸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 그럼 소멸시효는 가만히 두는 건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줄 땡겨서 용인물건만. 무슨 물건만? 용인물건만. 용인물건은 등기해놓고 몇 년간 가만히 두면 소멸한다. 20년. 그치? 그럼 아까 멸실에서는 여러분 뭐 한 개만 기억하면 되노? 포락. 토지는 포락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뭐하고? 소멸하고 다시 승토되어도 퇴적이 되어서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고 누가 소유한다? 빨리 국가.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무슨 물건만? 용인물건만. 무슨 물건만? 용인물건만. 그 다음 물건의 포기. 그지? 무슨 기? 포기. 포기는 어느 겁니까? 포기는 거기에 두 가지다. 그 첫째 줄, 포기의 첫째 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무슨 바 없는 단동이? 상대방 없는 단동이고, 제한물건의 포기는 무슨 방 있는 단동이? 상대방 있는 단동이다. 하는 거고. 그러면 단동행위는 법률행위잖아요. 그지?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하면 뭐 해야 된다? 등기. 무슨 기? 등기. 그래서 포기는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하는 거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 주고. 그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습니다. 학술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동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무슨 동? 혼동. 자, 그럼 아까 좀 물건의 소멸에서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의 멸실에서는 아까 쟁점이 아까 무슨 락? 포락. 무슨 락? 포락. 그 다음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무슨 물건만? 용인물건만. 그 다음 포기. 포기는 두 개.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무슨 방? 상대방 없는 단동이. 제한물건의 포기는 뭐? 상대방 있는 단동이. 어쨌든 단독행위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래서 의사표시만 가지고 물건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등기. 그치? 그런 거. 그렇게 공부하는 거 공부. 그럼 나는 내용. 그거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써먹거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제한물건의 포기 이렇게 두 개 나눈다. 그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주로 잘 내는 거는 이제 혼동을 가져냅니다. 무슨 동? 혼동. 혼동은 권리와 의무가 한 사람에게 기소.
한 사람. 그럼 이게 한 사람이, 그럼 요거는 절대적 소멸이고, 그 다음에 물건과 채권의 공통 소멸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물건 하면 대표적인 주자는 뭘 내세우냐면 전세권. 무슨 건? 전세권. 채권 하면 대표적인 주자는 뭐? 임차권.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전세권 하면 대표적인 주자 누구? 물건 하면 대표적인 주자 누구? 전세권. 그지? 그럼 여러분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사버렸습니다. 소유권 취득하면은 자기가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 전세권. 전세권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럼 전세권은 어디로 도망갔노?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한다. 예? 다른 사람이 넘어가고 나는 소멸하면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전세권, 아까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좋더라. 소유자가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그래갖고 샀단 말이에요.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전세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임차인이 역시 샀습니다.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럼 전세권, 임차권은 어디로 넘어갔노? 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는 걸 이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 소멸.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또 가장 전형적인 거는 여러분 갑 토지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갑 토지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 여러분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과 토지 장기간 빌려가지고 뭐 건물 짓는 방법. 그지? 그래서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건이 있든지 지상권이 있든지 토지 임차권이 있든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지상권, 그지? 우리 물권 하니까.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자다 말이.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하면, 한 사람에게 기속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렇게 한다.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다시 지상권자가 뭐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몇 사람에게 기속? 한 사람에게 기속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자, 근데 요 지상권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도 요 지상권은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디에?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누구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것도 없어지거든. 그래서 요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 건물 사도 지상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이 제한물권은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요 저당권자가 건물 사버렸습니다. 저당권자가 뭐 사버렸습니까? 건물. 그럼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자, 저당권자가 뭐 샀다 빨리? 건물.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지상 건물을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요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 이렇게 한다. 예?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요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건물 사버리면 저당권자가 무슨 권자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면서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데 여기에 정의 권리질권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무슨 질권? 권리질권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저당권자 요 건물 사도 요 저당권은 혼돈을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권리질권자.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요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한물권은 혼돈을 뭐하지 않는다? 소멸을.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원칙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 뭐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이 있으면 제한물권은 원칙 혼동으로 원칙 혼동으로 뭐하는데? 소멸하는데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기본.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온다. 안 오고 이제 거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자 요거 이제부터 시험이다만 이게 기본 베이스고 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는 그럼 채무자 집에다가 무슨 권 설정해놨다? 저당권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 누구 집을 사버리면 빨리 채무자 집을 사버리면 자기가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가 되노? 저당권자. 그럼 자기 집에 저당권자가 되는 건 우리 법은 허용하지 않거든. 그럼 저당권은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이것도 베이스. 자, 저당권자가 자기가 설정해놓은 집을 사버렸다. 자기가 소유자면서 저당권자가 되면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원칙. 자, 근데 이제 여기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됐습니까? 갑 집에 이렇게 을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는데 요 집에 갑이 저당권 1000만원 2번 병이 저당권 700 이렇게 설정되어 있단 말이니. 자, 그러면 이 저당권자라는 것은 무슨 자입니까? 빨리 채권자지. 을은 무슨 자고? 채무자고.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얼마? 1000만원, 병에게 얼마? 700 이렇게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말이지. 누가 빌렸다? 을이. 그럼 갑도 빌려주고 병도 빌려주고 그지? 을에게 그지?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을이 갑한테 못 갔거나 병에게 못 갔거나 하면 이 집을 실행하잖아. 지금 요 집에 지금 요 저당권 설정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을이 갑한테 못 갔거나 병한테 못 갚아가지고 만약 실행이 되었습니다. 실행이 되어가지고 했더니 경매가액이 130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1300이 경락됐다. 그러면 갑은 얼마 배당받고 빨리 1000만원, 병은 얼마 300 배당받고 나머지 400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계속 못살게 굴어서 받아내.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또 다시 압류하거나 하거나 안 가면 계속 전화하거나 안 가면 뭐 뿌려놓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막 괴롭게 해가지고 돈 갚아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일반 채권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갑은 얼마? 1000만원, 병은 얼마? 300 하고 400은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돈 받은 게 1700인데 얼마의 경락? 1300 그지? 자, 근데 요 집을 누가 샀냐 하면은 병이 샀습니다. 누가 샀다 빨리? 병. 누구 집이 됐노 빨리? 병 집이 되죠. 그럼 병은 자기 집에 자기가 저당권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그지? 그럼 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을. 돈 갚아라. 돈 없어요. 지금 누구 집이 되어 있노? 빨리? 병. 병집을 실행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빨리? 1300 나왔잖아요. 어쨌든 집은 1300이 경락되는 거야. 1300 하면 갑은 얼마 배당받고 빨리? 1000만원.
나머지 뭐 병은 얼마? 300. 자, 여기서는 누가 기준이냐면 갑이 기준. 누가 기준? 갑. 누가 기준? 갑. 누가 기준? 갑. 갑의 입장에서는 병이 사가지고 소멸해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정상적으로 실행해도 갑은 얼마? 빨리 1000. 병이 사갖고 소멸해도 갑은 얼마? 1000. 그죠? 그래서 갑이 기준. 갑의 입장에서는 병이 사갖고 소멸하든 안 하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자, 뒤집니다. 누가 샀냐 하면은 거꾸로 갑이 샀습니다. 누가 샀다? 갑. 누구 집? 갑집. 갑은 자기 집에 자기가 쳐담고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러면 2순위가 병이 몇 순위? 빨리 1순위 됐잖아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노? 돈 갚아라. 돈 없어요. 지금 누구 집이 돼 있노? 갑집이 돼 있잖아요. 실행했다마니. 실행했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1300. 그럼 병은 몇 순위? 1순위. 병은 얼마 배당받노? 700. 갑은 나머지 얼마? 600. 그래서 갑이 사가지고 소멸하면은 누구는 좋아지고 빨리 병은 좋아지고 갑은 뭐가 발생한다? 손해. 그래서 갑이 샀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긴 기본적인 설명이고 선생 띵해 몰라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쭉쭉쭉. 무슨 쭉? 쭉. 끝순위가 사면 무조건 혼동으로 소멸하고 끝순위권 아닌 사람 사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은, 그게 규칙이다 말이지. 이게 누가 사면 소멸하고 빨리 끝순위. 그럼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는 저기 4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3개도 잘 안 나오고 몇 개 나오노? 2개 나오거든. 그러면 2번이 사면은 무조건 뭐 일단은 3개가 있으면 몇 번이 사면 소멸하고 3번 2개가 있으면 몇 번? 2번이 어쨌든 끝순위가 매수했다 혼돈으로 어떻게 하고? 소멸. 끝순위권자가 아닌 사람 사면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규칙이다 이런 말이지 뭐. 되겠습니까? 예. 뭐 소멸하기 위해서는 끝순위이거나 혼자 있을 때 소멸하고 뒤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앞순위가 샀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그게 규칙이다. 그게 이제 기본 원리고 요거. 그래서 이걸 일명 무슨 쭉 빨리 쭉쭉쭉 누가 사면 소멸하고 빨리 끝순위. 그럼 그럼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2개 나오거든. 2개가 나왔을 때 몇 번이 사면 소멸하고 2번 이 매수하면 소멸하고 1번이 매수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 요거. 혼동에서 딱 나오는 거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선생이 해주는 거 하면 된다. 선생이 해주는 거 하면 100점은 못 맞아도 몇 점 받는다? 80점 받는다. 그래, 선생이 해주는 것만 딱 하면 된다. 해주는 거 하고 하는데 따라오면 되거든. 근데 선생이 해주는 거 안 하고 쓸데없는 거 막 하거든. 하고. 쓸데없는 거 하고. 선생이 옛날 뭐 이때까지 해갖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해가지고 합격시켰거든. 그래서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막 해갖고 떨어져 가지고 온 사람이 있거든. 잘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말을 믿는다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 말 믿으면 또 뭐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을 막 굉장히 믿거든. 그 사람 말을 믿는다 말이지. 선생 말은 안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늘 이야기할 때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데 1월달 학원 다녔잖아요. 학원 다니는 사람 몇 개월 10월달까지 학원 다니는 거 맞거든. 그러면 이제 다니다 보면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지? 뭐 혼자 공부해가지고 점수 지금 내가 보니까 한 점수가 40점 되대. 내가 혼자 바삭해 갖고 확실하게 하면 한 60점 넘어가겠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하거든. 그럼 저번에 45점 받았잖아. 이번에 몇 점? 48점 받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혼자 해가지고. 왜냐면 내가 법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그 수학 공부하는 아들 있잖아요. 성적 안 올라가는 아들 있잖아요. 왜 안 올라갔냐면 거기서 새로운 걸 조금씩 해야 자꾸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가 아는 것만, 지 아는 것만 계속 하거든. 조금 어렵다 안 하거든. 시험은 항상 그렇잖아. 항상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아들은, 수학 잘하는 아들은 매일 하루에 많이 안 하고 3개씩 5개씩 어려운 거 계속 3개만 풀거든. 하루에 3개.
근데 공부 못하는 아들은 재밌는 것만 계속 하거든. 재밌는 거 그 시험 문제 안 논다. 그게 안 논다고. 그게 어떤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막 해갖고 막 수학도 많이 풀었는데 점수 안 나오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 아는 것만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만? 지 아는 것만. 수학은 아는 것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매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어려운 걸 하루에 3개씩, 하루에 3개씩. 그게 하면 한 달이면 몇 개고? 90개지. 트이는 거지. 혼자 공부하면 결함이 뭐가 있냐. 뭐 어떤 데는 뭐 5월달, 6월달 내가 막판 뭐 1월, 2월, 3월, 4월 학원 다니고 5월, 6월은 내가 독서실에서 열심히 아침에 오기 귀찮으니까 오전에 좀 한숨 자고 오후에 독서실 가. 개똥이다. 그거 다음 2달 놀고 오자. 2달 그 독서실에 있다가 다음에 오거든. 모의고사 치면 똑같이 48점 받는다. 성적이 한 개도 안 올라간다. 근데 학원에서 오면 선생이 조금씩 그래서 끌고 땡겨 가거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 학원 오고 안 오고 저하고는 관계없으면 저는 이제 뭐 강사료 받고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더라. 혼자 공부하니까 결함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하는 거니까. 아는 것만. 그럼 뭐가 이게 문제인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선생은 이야기해주는 포인트,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또 이거 말고 또 가끔씩 한두 개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학원에 가면 선생님 뭐 저번 달에 했던 거 똑같이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느냐 하면 모르거든.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확실하게. 뭐 안 보고 책 안 보고 생각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제일 뭐 집에 가서 뭐 했냐면 저 제목 이중보존 등기하면 뭐 원인무효. 무슨 무효? 원인무효. 그런 게 딱 생각나야 되거든. 중간생략 등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인지 외인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래서 등기 원인 불일치 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냥 이제는 알잖아요. 등기 소유권 이전 목적만 일치하면 뭐가 불일치해도 원인이 불일치해요.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등기 원인 하면 목적은 일치하다는 것이. 원인이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 무효 등기의 유형은 두 부류. 권리, 표시. 특히 표시를 멸실 등기의 무효 등기의 유형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헐어버렸다. 멸실 등기 똑같은 건물 지었다. 그걸 멸실 등기의 무효 등기의 유형은 무슨 대로? 절대로. 근데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의 유형은 원칙 허용하는데 소급효가 없고 무슨 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 있으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이해관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을.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제목 가지고. 어려울 거 없다. 그냥 막 그게 어렵다 생각하고 자꾸만. 그럼 처음 하니까 어렵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걸 한 3번 들으면은 된다. 이게 자꾸만 하면은 반복이 최고다. 혼동 나오면 뭐 생각하고 빨리 쭉쭉쭉. 무슨 쭉? 쭉쭉쭉. 누가 사면은 그렇지. 끝순위가 아닌 사람 사면 혼동. 아니 문제 가지고 해보면 되잖아요. 책에. 그럼 선생이 한 게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럼 자 요거 지역권. 선생은 뭐를 이야기해 주는 포인트. 요거는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면은 통로로 쓰잖아요. 그지? 통로로. 이걸 지역권이자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당하는 토지를 뭐 승역지. 그지? 그럼 이 단독 소유일 때는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해버리면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맞잖아요. 무슨 소유일 때? 단독. 근데 을병정 요렇게 공유일 때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1인이 승역지를 샀다. 그러면 을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병과 정은 누구 거니까? 을 거니까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못 쓰잖아요. 그럼 계속 쓰려면 무슨 건이 있어야? 지역권이 있어야. 그래서 단독 소유일 때는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해버리면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하지만? 소멸하지만 요역지가 공유일 때 뭐일 때? 공유일 때 공유자 몇 인이? 1인이 승역지를 매수해도 지역권은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단 말이지. 항상 시험은 뭘 가지고 내노? 두 부류잖아요. 이거.
그냥 단독 소유일 때는 요역지 권리자가 승려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으로 뭐하지만 소멸하지만 요역지가 뭐일 때는 공유일 때는 공유자 몇 인이 1인이 승력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써야 되니까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과 관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다른 권리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됐으면 빌려서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점유 그럼 을로 갑으로부터 샀다 해가지고 무슨 권 취득해도 소유권 취득해도 점유권과 소유권은 무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권리 몇 개 있노? 2개.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점유권과 다른 관권은 다른 권리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 다 끝났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냅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보자. 넘어갑니다. 뭐 볼 거 없이 풀리는지 아닌지 해보면 되지. 자, 여러분 273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273페이지. 찾습니까? 소멸하는 건 옳지 않은 게 됐습니다.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혼동 가장 전형적인 거 맞죠? 1번 O. 그 다음 갑 토지 A가 몇 번? 1번. B가 몇 번? 2번. B가 하면 1번, 2번. B가 하면 1번, 2번 빨리 2번. 2번이 갑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몇 번이니까? 끝순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한다. 쉽다. 이게 너무. 이거 가지고 어렵다 하면 두자로 바보 이라는 거지 뭐. 가르쳐 주는데 1번, 2번이 있을 때 2번이 샀다 소멸하고 1번이 샀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3번 갑니다. 갑 토지의 지상권과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 저당권. 이런 경우는 그죠? 그럼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돈은 뭐한다? 소멸한다. 되겠습니까? 예. 지상권자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무슨 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무슨 속으로? 상속으로. 여러분 이전받 매수하는 거나 상속이나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갑 토지의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토지가 있고 이 지상권이 있거든. 지상권자 뭐 토지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를 뭐 받으면 상속 받으면 같은 거지 뭐. 하면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지? 토지를 무슨 속 받으면 상속.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뭐 하더라도 취득하더라도 그럼 자 하면은 아까 요 지상권자 토지 이전 받으면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전 받아도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 아까 제3자 권리의 뭐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은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여러분 지역권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다. 무슨 소유? 단독. 요역지 권리자가 승력지를 매수했다 하면 지역권은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아까 요역지가 뭐일 때는 공유면은 1인이 승력지를 매수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 혼동으로 물건의 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아까 소멸하는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까? 그 자체가 없어집니까? 왼쪽 넘기지 말고 272페이지 왼쪽에 그러면 아까 만약에 지상권자 토지 사면 지상권은 혼돈으로 소멸하는데 지상권 다른 사람 넘어갑니까? 그 자체가 없어집니까? 자체가 없어지는 걸 무슨적 소멸? 절대적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 2번인데 그럼 만약에 아까 요 지상권자 토지 사면은 매매로 토지 사버리면 요 지상권은 혼돈으로 소멸하잖아요.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그지? 근데 요
지상권 소멸하고 난 뒤에 요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 취소, 해제가 되면은 됐습니까? 요 소멸한 지상권은 뭐한다? 부활. 되겠습니까? 예. 다시 지상권자 토지 매매로 샀다. 지상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 취소, 해제가 되면은 요 소멸한 지상권은 뭐한다? 부활. 그게 2번. 핵심 다른 거 한번 찾아봐라. 거기서 제목에서 원인행위 핵심 단어지. 원인행위는 아까 그죠? 그걸 사게 된 무슨 계약? 매매 계약 이런 거. 무슨 행위가 요 아까 지상권자가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행위는 매매 뭐 정려, 교환, 상속 이런 거 됐습니까? 그게 뭐가 됐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요 소멸한 아까 뭐 지상권은 뭐한다? 부활.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된다. 되겠습니까? 그거. 다시 혼동은 일반적으로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근데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돼 가지고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소멸한 권리는 뭐한다? 부활. 그거. 그 다음에 3번 이런 혼동은 아까 지상권 뭐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등기부상에 전세권 그대로 등기가 남아 있어도 그 전세권은 무효 됐습니까? 그래서 혼동은 법률 규정한 물건은 등기나 인도를 필요하지 않고 그 전세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만약에 샀다. 소유권 취득하면은 무슨 건 이전 등기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받음과 동시에 그게 자기가 종전에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전세권자가 샀을 때 맞습니까? 예. 전세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걸 등기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예제처럼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점유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오늘 한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요 가등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꼭 해야 된다, 가등기는 시험 문제 나온다, 그지? 가등기는 등기법 시간에 막 어떤 등기 선생님이 강의를 하든 꼭 하거든. 가등기는 뭐 안 했지만, 그지? 요 가등기 하려면 한 2시간 걸립니다, 다 하려면. 1시간 반이나. 그 다음에 요 꼭 제목 기억해야 된다, 요거. 무슨 등기? 이중보존 등기, 중간생략 등기 원인. 자, 그 다음 무효등기 유용 두 가지. 미등기 매수의 법적지, 등기청권. 요거 물건을 뭐 진정명의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내고 등기청권, 성질 두 가지. 항상 두부리오 이런 거. 그럼 물건의 소멸, 쭉쭉쭉 혼동, 쭉쭉쭉 누가 사면 소멸하고 끝순위권자 아닌 사람이 사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은 절대적이지만 아까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해 되면 소멸한 권리는 뭐한다? 부활. 그지? 그런 거.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무슨 건과 점유권과 가업권은 다른 권리와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이렇게 하면 단독 소유다. 그러면 지역권은 혼돈을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그럼 항상 시험은 어떤 게 거의 시험 나오노? 두부리오. 한 개만 있는 거는 잘 안 나온다. 이게 한 개만 있는 거,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항상 몇 부리오? 두부리오 있는 거, 이게. 그럼 지역권 저것도 두부리잖아요. 그냥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 매수했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예? 근데 요역지가 뭐이다? 공유다! 공유자 1인이 승역 매수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수학 선생님이 그 학교 명예퇴직 하시고, 민법을 해보니까 미치겠다, 이게. 소멸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뭐 어떨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선생님은 그럼 소멸하면 그냥 끝까지 소멸하는 거지. 뭐 소멸하지 않는다 하니까 나는 소멸한다고 기억했는데 어떨 때는 그럼 또 소멸하지 않는다고 기억했더니 또 여기는 소멸한다. 선생님 미치겠어요. 그 선생님 떨어졌다. 왜냐면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보니까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다 딱 해야지 더 이상 안 하잖아요. 다른 거 붙으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지. 자기가 그 뭐 20년 30년 그런 사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맞춰야 된다.
근데 이제 법 과목은 항상 첫 시간에도 했죠. 원칙이 있고 뭐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두 부류지 뭐. 두 부류. 원칙도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원칙을 가지고 물을 때 있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뭘 가지고 답하고, 원칙. 반드시 항상 뭐든 하면 뭐까지 집어넣어서 생각하고, 예외.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무슨 건 넘어갑니까? 점유권. 그치? 무슨 건? 점유권도 많은데, 점유권은. 점유권은, 그치? 점유권은 딱 세 파트로 나온다. 예? 책에 여러 가지 있지만, 몇 파트? 세 파트. 그치? 점유 이론. 무슨 이론? 점유 이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회복자와의 관계. 이 점유 보청권. 요 세 개만 딱 알고 있으면 점유권 나오면 맞출 수 있다. 몇 개? 세 개. 그치? 세 개. 자, 점유, 그지? 여러분, 자, 저번에 우리 했잖아. 물건. 물건은 점유권과 무슨 건?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무슨 물건?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무슨 물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 3개, 담보 3개 있잖아. 그럼 다른 거 7개는 본권에 있는데 점유권은 지 혼자 따로 놀고 있잖아. 그지? 점유권은 그지? 그래서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뭐 하는 거? 사실상 지배. 뭐 하고 있는가? 손대고 있는가? 이게 무슨 건?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 도둑놈도가 선생님 도둑놈 부도덕한 놈인데 뭘 인정해? 이러면 안 된다. 민법은 잘못했다 무슨 배상하면 되고 손해배상. 그러면 자 점유권이고 본권은 정당권리. 자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다.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무슨 또 별도. 그래서 아까 점유권은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권이 있다가 소유권 이전 받았다. 그럼 자기가 점유자인가 동시에 무슨 자? 소유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 기억한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으면 혼동은 어떻게 하고? 소멸. 그치? 되겠습니까? 자, 점유 들어갑니다. 점유 이론. 점유 이론. 자, 첫째,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여러분,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는 항상 두 개로 나누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지?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는 뭐를 가져왔냐면 소유의사. 자, 소유할 의사로서 점유하면 자주, 소유하지 않을 의사를 점유하면 타주. 이렇게 한다. 예? 그러면 타주 점유자는 어떤 게 있노? 제한물권자. 그지? 여러분, 용익물권자는 어떻게, 뭐를 위해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거고, 담보물권자는 돈 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팔아서 자기 돈 챙기려고 점유하는 것이지 소유하려고 점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한물권자. 그 다음 무슨 차인? 임차인. 그 다음 수취인, 보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자. 네? 그럼 자주 점유는 어떤 게 있노? 소유자. 그 다음 매수인. 정려받은 사람 수정자. 이런 거. 이런 어떻게? 이런 상속인. 이런 사람.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신탁이겠죠. 맡기는 사람을 무슨 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 여러분 꼭 조심해야 돼. 수탁 나오면, 수탁자 나오면 타주 점유자다. 됐습니까? 수탁자는 무슨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다. 이런 거. 그럼 어쨌든 자주 타주는 무슨 어사인데 빨리? 소유어사인데, 그럼 자주 타주는 소유어사인데, 소유어사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면은, 그럼 자주 타주는 소유어사인데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자주 타주는 소유어사인데 뭘 가지고 결정하냐 하면은, 객관적 뭐 권은 A에서 결정한다. 이게 무슨 적? 객관적 권은. 그럼 여기 여러분 객관적은 어떤 걸 객관적이라노? 제3자 입장에서 나타난 걸 가지고, 그러면 다시 뭐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 말은 뭐 나타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권한은 법률행위, 계약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얘가 전세권자가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타주 빨리. 자주타주. 자주타주. 타주지. 와, 무슨 권자니까? 전세권자니까. 나타나 있는 거는 전세권자잖아. 이걸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하면 자주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객관적 하니까 자주타주. 타주. 그지? 이게 무슨 권자니까? 전세. 그 다음에 또 우리 판례가 악의 무단점유. 악의 무단점유, 근원 없이 점유. 악의 무단점유, 근원 없이 점유하면 이것도 자주타주, 타주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소유권 취득 시하려면은 자주로 20년간 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 거를 내 거로 하는데 요건이 까다롭겠습니까? 간단하겠습니까? 까다롭잖아요. 무조건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자주로 20년.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니까 빈 공터가 있습니다. 배추, 상추 30년간 갈아먹어 소유자 나타나서 내 거니까 비켜. 나 20년 지났기 때문에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이론상. 안 된다. 와, 타주니까. 자주로 20년. 자주 쉽게 안 된대, 이게. 자주로 20년.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악의 무단점유, 근원 없이 점유는 자주타주? 타주.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직접 점유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있는데, 자,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자고, 무슨 권자? 점유권자고, 점유권자면 점유 무슨 청구권이 있다? 보호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간접 점유자도 무슨 권자다? 점유권자입니다. 점유권자고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청구권. 자,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자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자인데, 그러면 직접 간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됐습니까? 직접 간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죠?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됐습니까? 소유자가 어디에 사냐면 세종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갑이 세종시에 살고 있거든.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세종시에 살고 있는 갑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잖아요. 그지?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를? 서울에 있는 거를. 어디에 있는 갑이? 세종시에 있는 갑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서울에 있는 집을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서, 그럼 을은 무슨 권자고 빨리? 전세권자. 갑은, 세종시에 있는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이거 본권이고, 본권하고 점유권하고 무슨 또? 별도. 자, 그럼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습니까? 빨리. 전세권자. 전세권자를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갑은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손대고 있지 않지만 손대는 것과 같은 이걸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접 점유자는 항상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이런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살아있다. 예? 그래서 간접 점유자다 하면 항상 누가 있다? 직접. 그럼 직접을 통해서 간접의 점유는 살아있는데, 그럼 이런 간접의 점유가 살아있으려면 직접이 정상이면서 뭐라야? 타주라야 간접의 점유는 살아있다. 예? 그 다음에 직접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가지고 직접이 소멸하면 간접도 어떻게 하고? 점유도 소멸하고 본것만 일등해. 어쨌든 직접이 점유를 상실해서 소멸하면 간접의 점유도 뭐하고? 소멸하고. 그 다음에 직접이 가지고 있어도 비정상적으로 바뀌어버리면 불법적으로 타주에서 자주 무슨 령? 횡령. 타주에서 자주 무슨 령? 횡령 해버리면 간접의 점유는 뭐한다? 소멸. 그래서 어쨌든 간접은 누굴 통해서 빨리? 직접을 통해서 간접의 점유라는 게 살아있다. 예? 어쨌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자다, 건자 아니다? 건자다. 뭐 하고 있지 않아도 빨리 손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하고 구분돼야 될 게, 자, 서점 주인과 점원인데, 됐습니까? 서점 주인과 점원인데, 자,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노? 빨리! 점원. 근데 점원은 점유권자가 아닙니다. 점원은 점유권자가 아니고 점유 무슨 청권, 점유권자가 아니면 점유 보호 청권도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서점 주인만 점유주라고 하면서 점유권자입니다. 서점 주인만 됐습니까? 서점 주인만 무슨 권자다? 빨리 점유권자고, 점유권자면 점유 무슨 청권이 있다? 보호 청권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점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점원은 점유권 없고 점원을 뭐라고 하냐면 점유 보조자라는 말을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점원은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어도 무슨 건 없다? 빨리 점유권 없고, 그럼 점원은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으면 무조건 자력구제는 있다. 이게 자력구제는 다른 사람 뺏어가면 멱살 잡고 바로 거기에서 탈취할 수 있는 거 자력구제. 그럼 자력구제는 점유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는 사람,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는 건 무슨 보조자? 점유 보조자와 직접 점유자는 자력구제에 있다. 예?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은 있지만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그럼 자력구제에 있는 사람 하면 무슨 점유자와 빨리 직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그럼 점유보자는, 자, 점유보자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무슨 건 없고 점유권 없고 자력구제. 그럼 간접 점유자는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 있고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이거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 그래?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간접 점유자와 점유보자는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반대지 뭐. 완전히. 다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 있고 무슨 구제 없고, 왜? 자력구제는 기준은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손대. 그러면 점유권이 있지만 자력구제 없고, 점유보자는 무슨 건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 있고, 자력구제 있고. 이 점유주만이 점유자다. 그러면 선생 똑같이 손을 대고 있으면서 어떨 때는 직접 간접이 되고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되니 이게 기준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건 점유매개관계라는 말 쓰거든. 대등관계. 선생 너무 추상적이야. 찾아내기 힘들겠네. 딱 3개 기억합니다. 물건 대차 임치, 물건 대차 임치. 이런 관계면 직접 간접입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은 어떤 관계? 물건 대차 임치. 전세권자 직접 설정자 간접, 유치권자 직접 설정자 간접, 지상권자 직접 설정자 간접, 임차인 직접 임대인 간접, 맡긴 사람 임친 간접, 수취인 직접. 그래서 물건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하면 직접 간접이고, 요거는 상하지배관계, 상하지배관계, 명령복종관계, 고용, 지시 이런 관계면 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그래서 파출부 아줌마는 점유보조자, 은행원, 은행직원 점유보조자, 회사원 점유보조자, 뭐 그렇지 뭐 전부 다. 알바생 점유보조자, 그지? 다음 고용 지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고, 자, 그럼 지금 두 개 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타주, 소유사, 객관적어는 직접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둘, 셋. 자, 직접 간접이 있는데 제3자가 침탈했습니다. 누가 침탈했습니까? 제3자가 무슨 탈? 침탈,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점유자는 뺏겼습니다.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 보청권이 있으니까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 보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이럴 때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제3자한테 됐습니까? 누구한테 주라고? 빨리 직접에게 주라고. 원칙.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 직접이 발언받을 수 없거나 발언받기를 뭐 할 때? 거부할 때 무슨 소? 비로소 간접자식. 처음부터 자기한테 달라 할 수 없고 제3자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빨리 직접. 직접이 발언받을 수 없거나 발언받기를 뭐 할 때? 거부할 때 무슨 소? 비로소 간접자식. 되겠습니까? 셋. 넷. 선의점유. 악의점유. 여러분 앞으로 점유에서 선의점유, 점유에서 선의점유, 점유에서 선의점유 나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점유에서 선의점유 하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머릿속에 드는 게 선의는 무슨 말이고? 모르고, 요거는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신신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이런 말.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은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자주 타주 묻는데 자주 타주는 물을 때는 자주냐 타주냐만 가지고 해야지 이걸 어떻게 슬쩍 집어넣고 자주에다가 슬쩍 집어넣으면은 모르고 오신하고 소유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소유권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나오거든. OX X지. 됐습니까? 자주를 물었을 때는 오직 자주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걸 슬쩍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은 자주를 묻는데 뭐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그럼 이거는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비정상 비정상. 왜 비정상? 자 봐라. 이게 갑건데 진짜는 갑건데 누가 을이 갑의 것인 줄 모르고 뒤집어서 자기 거로 뭐하고 빨리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정상 비정상 비정상. 누가 소유자? 갑. 갑을 회복자라는 말 쓴다. 진짜 권리자. 그럼 누가 입증하느냐면은 회복자가 입증한다. 누구? 회복자가 입증한데 자 을이 뭐라는 게 판명됐다. 빨리 선의 하면은 그럼 을은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예? 그러면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걸 선의 점유자 과실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수취권이 있다?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 료 안 준다? 빨리 사용료. 사용료를 법정 과실이라고 그러거든.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악의는 갑 건데 을이 갑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거 악의.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어쨌든 회복자가 입증하는 게 그러면 됐습니까? 그럼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생 그럼 또 어떤 뭐 아저씨나 아줌마나 앉아서 막 상상. 선생 그러면은 딱 걸렸다 그러면 선이라 하지 누가 악이라 하겠어? 뭐 이렇게 해갖고 묻거든. 됐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누구의 원칙? 법관의 원칙. 누구의 원칙? 법관의 원칙을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적용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뭐 이게 지금 앉아갖고 막 상상하고 있대. 선생 걸리면 그럼 다 선이라고 하지 누가 악이라고 했어? 악이라는 사람 대한민국 한 명도 없겠네. 자기 혼자 막 상상하고 그러거든. 누구의 원칙? 법관. 만약 하다가 이게 선이라는 게 판명됐다면 뭐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 안 줘도 된다. 사용료. 악의는 사용료에다 뭐까지 붙여서 이자. 우리가 공부하는 건 누구의 원칙?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뭐. 자꾸 안 되니까 막 앉아서 상상하고 있대. 어쨌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나오면 무슨 점유? 선의점유 하면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잠깐 쉬었다가